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3일 오후 2시 58분입니다. 오늘 뭐 유튜브를 쭉 보고 있는데 특별한 제가 원하는 내용이 안 나오네요. 그냥 뭐 잠잠하고, 제가 지금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이슈는 이제 부정선거 이슈인데, 어떤 날은 그 영상들이 많이 올라오기도 하고, 뭐 이게 알고리즘이라고 하죠. 뭐 어떤 날은 잘 안 나와요. 이제 그 영상들이. 오늘이 좀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럴 때는 이제 좀 잠잠해지는 건가, 이렇게 수그러드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건 어떻게 될지 모르죠. 이제 하루만 갖고는 좀 장기적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부정선거 이슈가 저한테는 제일 관심사입니다. 저는 좀 이상한 게, 그 정치권에서 자꾸 그 이재명 당선자의 그 재판 문제, 왜 재판을 안 받느냐, 이쪽을 주로 공략을 하고 있는데, 그게 조금 납득이 안 가는 면이 있어요. 며칠 동안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바보도 아닌데, 부정선거 이슈가 있는데 그거보다 훨씬 약한 이슈를 갖고, 부정선거 이슈면 완전히 끝이죠. 부정선거가 완전히 드러나게 되면은 뭐, 당연히 선거 다시 해야 되는 거고, 아주 그냥 간단한 방법인데, 그걸 두고서 꼭 그 아주 어려운 길을 돌아가는 느낌이 들어요. 저는 이 머리 좋은 웃구는 말이죠. 캐릭터입니다. 그러니까 좀 이상하죠, 제 입장에서는. 그냥 무식하니까 뭐 멋대로 생각해 보는 거죠. 그럼 소설을 써보는 거죠, 뭐 멋대로. 머리는 좋겠다. 예.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해보면 그런 시나리오가 생각이 나요. 왜 정치인들이, 특히 정치인들이 그래요. 국회의원들. 뭐 김용태니 뭐니, 그 이재명 당선자더러, 이재명 이제 대통령 당선자더러 그냥 재판 받아라, 왜 대통령이라고 안 받냐, 뭐 자꾸 이 얘기만 해요. 제가 보기엔 그게 좀 이상합니다. 왜 부정선거를 파헤칠 생각을 안 하고 국회의원들이 전부 이재명 당선자한테 재판을 받아라 이 얘기만 하는지 좀 의아하죠. 그럼 제가 나름대로 이제 의아할 때는 왜 그럴까 하고 시나리오를 써보고 몇 가지 가설을 세워보는 거죠. 어떨 때는 가설이 아예 안 세워져요. 뭐 도저히 뭐 제 머리로는 가설이 안 설 때가 있는데, 지금 이 상황은 이런 한 가지 가설이 떠오릅니다. 부정선거에 그때 이영돈 PD가 2개월 전인가 이렇게 선거 전에 조사를 하고 나서 자기는 부정선거를 믿지 않았다, 음모론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이제 조사를 해보게 됐는데, 자기가 이제 그 취재를 한다고 그러죠. 뭐 기자 출신이니까. 그래갖고 취재를 해보니까, 아유, 이건 자기는 100% 믿게 됐다. 이건 부정선거가 무조건 있었다고 본다, 자기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요. 저는 뭐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죠. 그 전부터. 그러니까 이영돈 PD도 이제 알았구나.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입장이고. 저는 이제 머리가 좋은 사람들은 빨리 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제 전환길 씨 같은 경우도 빨리 알았죠. 부정선거에 대해서. 굉장히 그쪽에 집중을 했죠. 그러니까 전환길 씨는 부정선거에 집중을 했었어요. 그죠? 선관위 쪽. 이용돈 PD하고 같이. 그런데 이상한 거는 어제 오늘 뭐 이런 이제 전환길 뉴스 이제 만들었잖아요. 전환길 씨가. 근데 거기 이제 영상이 이제 자주 뜨니까 보는데, 전환길 씨도 이제는 부정선거 얘기를 오늘 같은 경우는 별로 안 하더라고요. 다른 얘기를 많이 해요. 물론 이제 그 전환길 뉴스라고 방송 매체를 만들었으니까 뭐 내용이 뭐 부정선거만 갖고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아무튼 좀 오늘은 이제 저한테는 눈에 잘 안 띄어요, 부정선거 이슈가. 뭐 그건 또 내일이면 또 뭐 많이 띄기도 하고 뭐 그렇죠. 그게 이제
유튜브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그 알고리즘이라고 하는데 제가 그 알고리즘을 모르니까 뭐 대충 아무튼 그런데 그래서 이제 짐작이 가는 한 가지 가설은 뭐냐면 그러니까 국회의원들 중에서도 이쪽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서도 부정선거에 연루된 사람들이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정치권에 그러니까 국회의원들 중에 그러니까 여야를 떠나서 다 그때 이용돈 PD가 얘기한 거는 민주당 쪽에만 60명 최소 60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거는 나름대로 취재를 하고서 나온 수치이기 때문에 저는 뭐 이용돈 PD가 뭐 뻥쟁이가 아닌 이상 그 사람은 저는 뻥쟁이라고 보지 않아요. 저는 요번에 계엄 이후에 이렇게 사람들 보면서 아, 저 사람은 뻥쟁이구나 이렇게 웬만한 사람은 다 구분이 됩니다. 지금은 아직도 구분이 안 되는 사람도 있지만 좀 더 시간이 지나봐야 알겠다 이렇게 이제 퀘스천 마크만 붙여두고 많은 사람도 있지만 지금은 대부분 구분이 돼요. 뭐 나경원 같은 사람은 뭐 확실한 사람 이쪽 애국자 그리고 저건 뭐야 거짓말쟁이 이런 사람들 많이 구분이 돼요. 1, 2, 3 이후에 그 이제 유튜브를 보니까 많이 알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나이가 있으니까 그 사람이 말을 할 때 표정이나 뭐 이런 것들 제스처 뭐 이런 거 보면 아유 저거 좀 거짓말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러면은 그 느낌만 갖고는 확신할 수 없으니까 이제 여러 가지 계속 보다 보면 아유 저 사람 저거 진짜 저건 뭐 진짜 구라쟁이구나 이제 이렇게 알게 되죠. 뭐 거의 알게 되죠 이 나이에 이제 그러니까 한 번만 봐서는 모르지만 자꾸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측면을 보게 되면 그런데 그렇게 따지면은 지금 민주당 쪽하고 국힘 쪽하고 국회의원들은 이준석도 그럴 것 같고 그 부정선거에 연루된 자들은 절대 부정선거 얘기를 안 꺼낼 거 아닙니까? 그거는 뭐 이쪽 국회의원 국민의힘 쪽도 마찬가지겠죠. 자기들이 연루돼 있다면 부정선거 얘기를 꺼낼 수가 없잖아요. 그런 가설이 생기는데 그런 경우에는 말이죠. 이럴 수도 있습니다. 이제 부정선거 이슈가 계속 꺼지지 않고 계속 불씨가 커지기 시작하면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은 그렇다면은 제 생각에는 이재명 당선자가 혼자 다 뒤집었을 확률이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냐? 사법부 재판 받고 형량 받고 대통령직에서 내려오는 그러면 부정선거는 덮어지겠다 이제 예를 들어서 그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정치판이라는 건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그 가설 하나가 성립을 하네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게 완전히 그냥 부정선거 이슈가 다 잠잠해지면 그렇지도 않겠죠. 그냥 이재명 당선자가 계속 대통령을 하겠죠. 민주당이 계속 이제 집권 여당을 하고. 그런데 이제 제가 보기엔 부정선거가 표가 또 어느 유튜브에서는 570만 표를 얘기하는 유튜브가 있더라고요. 유튜브 채널에서 그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전에는 300만 표였는데 이제 그쪽은 이제 뭐 부풀리면은 또 이제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아무튼 저는 300만 표 정도라고 보는데 하여튼 300만 표도 무지하게 많은 숫자예요. 그거는 이게 드러나지 않기가 힘들어요. 더군다나 미국에서 부정선거에 대해서 지금 그 선거 감시인단이 이제 언젠가 발표를 한다 며칠 내로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부정선거가 그냥 잠잠해지기도 쉽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러면은 이거는 뭐 워낙에 크게 했기 때문에 부정선거를 조금만 했었으면 모르는데 크게 했기 때문에 언제 터져도 이상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잠잠하다가도 언제 터질 수도 있다 이런 건데 그럼 그게 터지게 되면은 그래서 이제 그게 터지게 되면은 국회의원들까지 다수 연루돼 있다면은 그런 걸로 보여지는데 선관위가 이제 벌써 한 10여 년 전부터 그 부정선거가 있었던 것 같으니까 그럼 이제 거기서 선관위와 거래가 있었겠죠 뭔가 참네 선관위라는 조직이 참 그래서 이제 그렇다면은
부정선거 논란이 계속 되는 걸 막기 위해서라도 재판받아라. 이쪽으로 자꾸 관심을 끌고 국민들의 관심을 다 끌고 그래서 만약에 부정선거가 터질 것 같으면 정말 터질 것 같은 자기들이 그런 위기감을 느끼게 되면 뭐 미국에서도 발표한다. 뭐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여러 군데서 만약에 시위가 일어나고 지금 뭐 모임도 지금 생기고 하는데 부정선거 척결하자 뭐 밝히자 뭐 소송한다 뭐 무효소송한다 선거 무효소송한다 6.3 선거 불복이다 뭐 이런 이제 운동들이 그게 막 일어나고 그러면은 만약에 다발적으로 그 불씨가 커지게 되면은 이럴 수 있죠. 정치인들끼리 그러니까 민주당 여당 내에서 이재명 당선자를 끌어내릴 수가 있죠. 네가 책임지고 감옥에 들어가라. 그럼 부정선거는 묻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될 수 있죠. 예. 일단은 뭐 대통령에서 하야하게 되면은 직을 내려놓게 되면은 그러고서 감옥에 가게 된다면은 부정선거는 거기서 묻는 쪽으로 자기들끼리 합의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쪽으로 노력하면은 부정선거가 묻힐 수도 있죠. 네. 그래서 지금 국회의원들 그러니까 정치하는 사람들은 전부 재판받아라 이 얘기만 하고 있어요. 부정선거 얘기는 하나도 안 하고 네, 부정선거 얘기를 하는 사람은 저기 황교안 전 총리 네, 신당을 그래서 창당한다고 그러죠. 그것은 그러니까 신당을 창당한다는 것은 기존의 정치인이 아니니까 부정선거와 연관이 없는 거니까 황교안 총리만 부정선거하고 연관이 없으면 자유롭게 부정선거를 예, 걸고 넘어질 수가 있는 거죠. 부정선거 있으니까 이거 파헤치자. 근데 국회의원들은 자기들이 코가 걸려 있는 것 같아요. 자기들이 부정선거 선관위하고 모종의 거래가 있었는지 일절 정치인들은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지금 국회의원들은.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좀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되지 않을까. 어찌됐건 뭐 지금으로서는 유튜브 보고 그러면 저는 이제 공중파는 잘 안 보니까 유튜브 보고 그러면 여러 가지를 보고 그러면은 뭐 이재명 정부가 돌아가긴 하는 것 같은데 아까도 뭐 경제인들 불러놓고 얘기하는 장면을 이렇게 제가 잠깐 봤는데 지금 이 나이에는 이제 표정이 보이잖아요. 거기 모여 있는 그 이재용, 정의선 뭐 누구 뭐 최태원 뭐 이렇게 아는 얼굴들 제가 보면 이제 이렇게 화면을 보게 되면 이제 그 표정이 보이잖아요. 지금 화질이 좋으니까요. 글쎄요, 예, 뭐 이재명 대통령을 진심으로 인정하는 그런 표정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어찌됐건 거기서는 대통령 뭐 대우를 해줘야 되는 자리니까 뭐 그렇게 하고는 있는데 그게 마음에서 우러나는 그런 느낌은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참 그러니까 묘한 상황이죠. 이재명 당선자는 참 인정을 못 받는 대통령입니다. 지금 제가 보기엔 이 결과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더군다나 지금 세계는 뭐 지금 오늘 뭐 이란이 그 핵시설을 또 공격당했죠. 그 이스라엘한테 폭격을 당했죠. 그것 때문에 지금 전 세계가 난리가 난 모양이에요. 또 그럼 진짜 이렇게 되다가는 3차 대전.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고 있고, 또 중동에서는 지금 난리가 또 났고, 뭐 석유값이 왕창 오른다는데 또 더군다나 우리나라는 지금 이 혼란에 빠져 있고, 어찌됐건 제가 알기로는 원래 여론조사라는 걸 할 때 대통령 후보 여론조사를 할 때 선호도를 조사하지 싫어하는 정도는 원래 잘 조사를 안 하잖아요. 그리고 그 의미가 없잖아요. 어차피 한 표를 던질 때 예를 들어서 선거를 할 때 싫어하는 표는 마이너스 1점 준다 뭐 이런 게 없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한 명, 싫어하는 사람 한 명 이렇게 두 개를 만약에 표를 찍어가지고 좋아하는 거 1점, 싫어하는 거 마이너스 1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니까 그냥 좋아하는 표만 쉬는 거니까 만약에 이재명 당선자가 만약에 그런 제도 만약에 그런 세상에 이제 그런 제도는 없지만 이제 가정을 할 적에 자, 투표 용지에 내가 가장 좋아하는
당선시켰으면 하는 후보에 한 표 이렇게 표시하고, 그다음에 이쪽 난에는 내가 가장 당선되면 안 될 것 같은 후보에 또 한 표를 해라. 이렇게 체크를 해라. 만약에 이런 제도로 선거를 했으면 이재명 당선자는 절대 당선될 일이 없는 사람이었죠. 왜냐하면 싫어하는 사람이 너무 많았으니까요. 반대로 김문수 후보는 싫어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물론 근데 이제 김문수 후보도 특이하긴 하죠. 근데 대부분은 싫어하는 사람도 어느 정도는 있어요. 그렇잖아요.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단지 선거 그 표심에 그거를 반영을 안 할 뿐이지, 싫어하는 거는 반영을 안 한단 말이죠. 만약에 그걸 반영했으면 이재명 후보는 될 리가 없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상한 현상이 벌어진 게 역대 가장 싫어하는, 국민이 싫어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후보가 대통령이 된 상황이죠. 그러니까 그것 자체로 혼란이죠, 지금. 인정을 못 하겠다는 저 같은 사람도 있고. 예. 마음으로 인정이 안 되는 걸 뭐. 예. 그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지금. 예, 그런 상황이 거의 우리나라 제가 살아온 동안에는 거의 최초의 상황이에요. 그렇게 싫어하는 사람이, 많은 사람이 대통령이 된 적은 없었어요. 예. 노태우 대통령도 싫어하는 사람이 많았죠, 그때. 그래도 그 정도는 아니었고. 뭐. 그러니까 뭐, 싫어하는 사람이 보통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냥. 있긴 있죠, 당연히 사람인데. 근데 이재명 후보는 아주 그냥 정말 특이할 정도로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선이 됐는데, 거기에도 의문점이 남는 거고, 아무튼 그 의문은 이제 뭐 부정선거 지금 이슈는 계속되고 있으니까, 그건 언제 터져도 이상하지 않죠. 왜냐면 워낙에 크게 이루어졌으니까, 제가 보기에. 네, 그건 그런데 이제 그거는 이제 시간을 두고 보면 알 일인데, 어찌됐건 그것 자체로 혼란인 게, 이 국민 중에 싫어하는,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 후보를 싫어하는 싫어하는 국민의 퍼센테이지가 반이 넘는 것 같아요. 그냥 굉장한 혼란이죠. 반이 싫어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 있는 거니까. 그것 자체가 혼란인 거죠. 그런 상황은 제가 태어나서, 제가 기억하는 한 우리나라에서 처음 일어난 일 같아요. 전 정치에 관심이 없었지만, 정말 아주 그냥 뉴스에서 나오는 것만 얼핏 보고, 그냥 그래도 그것만 갖고도 대충 뭐 김영삼 대통령, 뭐 김대중 대통령 다 기억하고, 노태우 대통령 중요한 일들은 기억을 하니까, 탄핵됐을 때 노무현 대통령 탄핵, 아무리 정치에 관심이 없어도 그 정도는 이제 기억을 하는 거니까요. 예, 그런 상황에서 생각해 보건데, 이재명 당선자는 참 특이한 케이스죠. 그렇게까지 싫어하는 사람이 많은데 당선이 됐어요. 네, 그것 때문에 그 자체로 지금 혼란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것 때문에 혼란스러운데, 지금 뭐 세계적으로는 진짜 막 폭탄이 터지고 막 사람이 죽어나가고 이런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요. 참 뭐 희한한 시기죠, 지금이. 예, 저는 긍정론자라 결국은 좋은 결과로 마무리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어찌됐건 저도 사람이니까 이런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유튜브 보고 그러면 뉴스에서 나오는 내용들이 정말 두려운 일들이죠. 막 전쟁이 일어나고 핵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고, 3차 대전이 이제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있으니까. 뭐 지금 러시아하고는 이미 3년째 전쟁을 하고 있지, 또 중동에서 지금 막 새로 전쟁이 시작됐지. 예.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이런 혼란이 계속 인정받지 못하는 대통령이 지금, 전부 뭐랄까, 거짓말로 그냥 영상도 만들고 그래가지고 마치 그냥 국민들의 큰 호응을 받느냐. 물론 이재명 당선자를 좋아하는 그 국민들이 있죠. 근데 마치 온 국민이 다 이재명 당선자를 좋아하는 것처럼 그렇게 영상을 만들어서 내보내고, 뭐 중앙방송, 뭐 JTBC, MBC 이런 데서 막 그냥 거의 찬양 방송 같은 거, 그런 건데, 마치 이재명 대통령 당선자가 마치 너무나 잘하고 있는 것처럼 그런 방송 내보내고,
유튜브에서도 그런 방송 막 만들고 그러고 있는데, 옛말에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라는 말이 있는데, 저는 그런 나이가 먹으면서 그런 말들이 참 어렸을 땐 몰랐는데 맞는 말이었구나 이러고 살았었어요. 그런데 이 일을 겪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저는 이재명 후보는 당선이 안 되리라 믿었고, 그런데 그 부정선거까지 일어나면서 결국은 당선이 되는 상황이 됐으니까, 여기서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 결말이. 저는 뭐 당연히 시간이 지나면 뭐 늑대와 양치기 뭐 이런 거 저 어렸을 때 배웠는데, 나이가 먹으면서 그게 일리 있는 그런 얘기구나 하는 생각을 갖고 사는 사람이에요. 뭐 늑대와 양치기 2번 거짓말 할 때까지는 여러 사람들이 다 믿어줬지만, 세 번째는 결국 거짓말을 안 믿게 되니까, 결정적인 위기를 맞았을 때 결국은 자기가 이제 완전히 망하는 얘기잖아요. 그 늑대와 양치기 소년이 이제 이석우화라고 하죠. 제가 보기에는 그런 비슷한 결말이 나올 수 있겠다라고. 이재명 후보가 그동안은 거짓말을 해갖고 국민을 참 잘 속여왔어요. 제가 보기에. 국민이 잘 속아왔죠. 근데 양치기 소년에서도 2번이나 달려와 주거든요. 처음 거짓말을 했을 때 달려왔다가 뭐야 그러고 거짓말이야 그러고 갔는데, 2번째도 또 달려와 줬어요. 근데 3번째는 안 나타난 거죠. 진짜로 늑대가 나타났는데. 뭐 이제 그런 얘기니까. 그러니까 이제 현실과는 좀 동떨어지지. 어찌됐건 시사하는 바가 있는 얘기니까. 근데 지금 이 현실이 이재명 후보가 여태까지 거짓말로 참 국민을 잘 속여왔는데, 글쎄요. 어떻게 되리라. 저는 뭐 당연히 정의가 이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라, 요즘 같은 시기에는 근데 그 믿음마저도 흔들리는 정도로 막 우리나라가 너무 혼란하게 이렇게 돌아가는 것 같은 느낌인데,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아무튼 뭐 저와 같이 이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고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고 나경원 뭐 이런 이제 애국 보수, 또 그 유튜브 찍는 보수 우파 유튜버들, 이런 사람들이랑 생각이 같은 분들, 뭐 전한길 씨나 뭐 이용돈 PD나 뭐 이런 사람들, 그다음에 뭐 황교안 전 총리, 이런 사람들하고 이 생각, 저는 예전에는 그 사람들하고 저쪽 사람들하고 전혀 구분이 안 됐었어요. 근데 지금은 1.23 계엄 후에 6개월 동안 제가 관심을 갖고 보다 보니까 거의 아군과 적군이 구분이 되는 느낌이 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제 생각은 틀릴 수 있지만, 무식하니까 더 틀릴 확률도 높겠지만, 아무튼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국가니까 저는 뭐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거니까 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지금. 근데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지신 분들은 참 지금 견디기 어려운 시기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는 그런 분들한테 좀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고자 그런 의도를 갖고 이런 영상을 제작하는 면이 있습니다. 야, 내 마음이 이 정도인데 정말 애국 보수들은 정말 가슴이 찢어지겠다 뭐 이런 심정이 있죠, 저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런 분들을 조금이라도 뭐 구독자 몇 명 안 되니까 그래도 몇 분이라도 이렇게 위로를 드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죠. 근데 뭐 오늘 같은 경우는 저 스스로가 약간 그 위로를 받아야 될 것 같은 느낌이에요. 막 지금 뭐 세계는 혼란스럽고 막 전쟁도 일어나고, 나라는 또 진짜 나라 안팎으로 지금 막 어려운 시기네요. 안정된 게 하나도 없죠, 지금. 어떻게 우리나라가 이 지경이 됐는지, 이것은 또 뭐 큰 틀에서는, 그러니까 전체 세계 전체를 봐서는 뭐 하늘의 뜻이다. 뭔가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됐을 것이다. 뭐 그런 얘기들도 있는데, 어찌됐건 인류의 의식이 새로운 전환점을 맞는 그런 과도기가 아니냐. 저는 이제 그런 쪽으로도 생각을 합니다. 인류 전체 의식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인류는 이제 언젠가는 전쟁을
전쟁이라는 거를 졸업하고 이제 전쟁은 없어질 것 같아요. 이제 어느 순간부터는 우리가 왜 싸워야 되느냐, 발전하면서 전쟁을 하지 않는 수준으로 의식이 올라갈 것 같아요. 지금은 아직은 이제 그런 과도기적 단계에 와서 이제 막 전쟁도 일어나고 하는데, 이게 어떤 마지막 계기가 돼가지고 이 상황이 끝나고 나면 인류는 새로운 차원으로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전체적인 의식 수준이, 그럼 이제 전쟁은 없어지고 좀 더 전 인류가 공영하는, 예전에 박정희 대통령이 만들어주셨던 그 국민교육헌장에 제가 그거 외우라고 했었는데 전 못 외웠었는데, 안으로 자주 독립의 뭐 기틀을 확립하고 밖으로 인류 공영에 이바지할 때다, 뭐 이런 그 문장이 생각이 나는데, 참 나이 들고 나서 대단하다라고 느꼈던, 박정희 대통령이 대단하다라고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거였어요. 우리나라만 생각한 게 아니라 인류 공영에 이바지할 때다. 인류 공영. 전 인류가 다 같이 번영하자. 저는 그 뜻에 한 표를 던지는 사람입니다. 전 인류가 다 같이 전쟁 졸업하고 좀 더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전 인류가 다 행복해질 것인가에 대해서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보자. 이제 이런 단계로 접어들지 않겠느냐. 인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과도기적인 단계가 아닐까. 그래서 지금 전쟁의 양상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두 가지로 나타나고 있죠. 실제 무력이 막 사용돼가지고 사람이 죽어나가는 전쟁이 러시아, 중동에서 일어나고 있고, 지금 우리나라, 미국에서도 내전 비슷하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사람까지 아직 죽지는 않으니까 거기는. 우리나라도 비슷하죠. 지금 시위들 하고 막 어떤 뭐 전쟁은 전쟁인데 실제로 사람이 죽어나가는 전쟁이 아니라 법적 다툼에 뭐 이런 경제적인 문제 막 뭐 소송 걸고 뭐 손해배상 뭐 이런 거 돈으로 막 전쟁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쪽이 권력을 잡느냐 저쪽이 권력을 잡느냐 뭐 이런 식의 어떤 전쟁이 일어난 거니까. 미국도 그렇고요. 부정선거를 해가면서 막 이런 세력들이 있고, 그걸 막으려는 세력이 있고, 또 굉장히 복잡하게 섞여 있고, 그런 이제 이런 상황들은 저는 큰 틀에서 보자면은 인류가 한 단계 더 발전하려는 어떤 과도기적인 혼란이다. 그런 생각을 갖는 사람이에요. 저는 굉장히 긍정적인 사람입니다. 그렇지만은 뭐 지금 이 순간은 저도 좀 위로를 받고 싶네요. 즐거운 오후가 되시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